총파업을 5시간 남기고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결정을 지금 막 내렸습니다. 그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오늘 속보가 많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의 픽은요. 극적 합의. 두 번째는 연쇄살인범 강땡땡입니다. 조금 전 실명 강윤성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리고 양경수 구속, 박원순 묘 훼손, 물가 고공 행진입니다. 자, 첫 번째 픽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총파업 5시간 전 극적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주에 조익신 멘토의 휴가로 귀염둥이 고승혁 멘토가 활약을 하고 있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고 멘토와 저는 동갑내기 선후배 사이입니다. 정치부에 이렇게 큰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참 떨리는데요. 열심히 재밌게 일주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근데 저희는 잘해야 됩니다. 자,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들어보시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게 중요하다. 새 운영진이 올 때마다 국장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특히 이견이 갈리는 양측이 협상을 할 때 자주 만나는 것보단 확실한 한 방이 중요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네, 7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다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내일 오전 10시죠?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네, 총파업을 앞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의 협상도 방금 보신 것처럼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 양측은 지난 5월부터 실무 논의를 진행했는데 지난달 30일에 12차 교섭은 오후 3시에 만나 다음 날 새벽 5시에 헤어지는 마라톤 협상이었습니다. 자, 이젠 정말 마지막 파업을 하루 남긴 어제 13차 마지막 단판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측에선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직접 출동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그 아픔과 또 그 어려움을 국민들이 또 받아낼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승적 결단을 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협상이 어제 오후 3시쯤 시작됐습니다. 일단 정부가 중재안을 내밀었고요. 5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다가 11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쯤 극적으로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오전 7시를 5시간 남기고서입니다.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첫 걸음을 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9월 1일 오늘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합의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총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첫째,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달까지 마련하고요. 둘째,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서 내년부터 국고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건 2025년까지. 넷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1인당 환자 수 역시 법제화해서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합니다. 자, 마지막이죠. 교육전담 간호사제와 야간 간호료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로써 코로나 4차 대유행 한가운데 우려했던 진료 공백, 의료 현장의 혼란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고요. 법 개정과 예산 문제는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화이자 백신 52만 6,500회분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02만 1천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로써 누적 5,282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자, 드디어 모더나가 옵니다. 이번 주 5일까지 주기로 한 백신 600만 회분 가운데 102만 1000회분을 물량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도 예정대로 순차 도입될 예정이고요. 또 루마니아가 주기로 한 52만여 회분의 화이자 물량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현재 접종 백신자는 1차 57.4%, 2차 31.7%입니다. 공급이 원활하다면 추석 전 1차 70%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961명, 이틀째 2,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18세에서 19세까지 1차 접종,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 예정인 50대 2차 접종 등 접종은 이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속보가 들어온 두 번째 팩입니다. 연쇄 살인범 강땡땡.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이 강 씨. 조금 전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56살 강윤성입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사회가 차회 같아서 그런 거야. 사회가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같은데. 자, 이 경찰의 신상공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에 따라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증거가 명확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차원이고요.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최근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 좀 보겠습니다.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에 아닌 득이 있고 전 남편 살해 및 사체를 훼손한 고유정, 그리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그리고 남성 불법 몸캠 유포한 김영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경찰은 강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이죠. 검은 승용차에서 이 강윤성이 내리더니 철물점으로 들어갑니다. 공업용 절단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1시간 뒤 한 마트로 이동해서 흉기까지 구입을 했고요. 그로부터 4시간 반 뒤 자신의 집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피해 여성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오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휴대폰을 산 뒤 되팔아서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놓은 그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과거에 빚을 진 두 번째 피해 여성이 돈을 갚으라라고 요구하자 차량 안에서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 만입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감정적 문제 때문입니까? 모두가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자, 이 강윤성 말고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수배지 속에 보이는 이 남성인데요. 지난달 21일 전남 고흥에서 달아난 마창진입니다. 그는 지난 2011년 8월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에 출소했습니다. 이후에 줄곧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는데 지난 7월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에 그는 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50대 신장이 167, 마른 체형이고요. 팔자걸음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북 전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는 과거에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베란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귀가한 여성이 그와 마주쳤지만 천만다행히도 여성과 통화를 하고 있던 지인이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피의자 정모 씨는 2008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찾는데요.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이 남성이 붙잡히기 전까지 범죄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 초기 대응을 맡았던 서울 동부보호관찰소를 방문했습니다. 전자감독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정 프로그램과 재범 위험성 예측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향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양경수 구속입니다.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정동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을 투입했고요. 약 40분 뒤 양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영장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보름 만입니다. 인도 쪽으로 올라와 주시고 양경수를 협정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양경수 위원장이 연행된 서울 종로경찰서 앞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양 위원장은 연행 직전 10월 총파업 준비를 열심히 해달라 동지들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양 위원장의 구속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벽에 지새끼들처럼 들어와서 잡아갔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교활한 문재인 정권이 그 후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뻔히 불을 보듯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오지 못했다. 10월 20일 투쟁을 문재인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네 번째 픽은 물가 고공행진으로 잡았습니다. 금계란, 금겹살, 요새 자주 듣는 단어들이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올라서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산물, 기름, 전기, 수도, 또 집세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모두 올랐습니다. 자, 그중에 최고는 55%가 오른 달걀, 금계란말이 딱 맞고요. 또 경유와 휘발유, LPG도 각각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최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은행과 저축은행 등 1,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확 조인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반대로 대부업체들에겐 문턱을 낮췄습니다. 금융위가 21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서 은행 대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건데요.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정부가 서민들에게 대부업체 가서 대출받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박원순 묘 훼손입니다. 자, 밤사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를 파헤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 52분쯤 경남 창녕에 있는 박 전 시장의 묘를 미리 준비한 야전 사고로 훼손했습니다. 자, 이어서 직접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한 뒤 체포됐습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은 성추행범인데 나쁜 사람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